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당일 파리 기후변화 협약 복귀와 미국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중단, 세계보건기구 탈퇴 중단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서명을 통해 취임 첫날부터 국정 운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작성한 것이라며 SNS 등에서 떠도는 편지가 가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삼성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직접 옥중 회견문이라는 것을 작성한 적은 없다며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작성한 가짜 뉴스라고 말했습니다. 3월부터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에 공급되는 이른바 로또 청약 아파트에서 계약 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에 수십만 명이 몰려드는 줍줍 현상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 철수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증권업계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스마트폰 사업에서 연간 1조 원의 적자가 지속돼 왔던 만큼 주가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짠 내일짠 출발합니다. 수정입니다. 간밤에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는데요. 거리 두기의 여파로 조용히 치러졌지만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럽과 아시아 증시에도 훈풍이 불어왔는데요. 국내 시장의 모습은 어제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입니다.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조금 더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들은 코스닥 쪽으로 조금 매수세를 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닥 쪽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오늘도 수급에 있어서 디커플링 현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LG전자에서는요, 모바일 사업 부문 철수 이슈가 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또 다른 사업에 뛰어든다라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기대감이 실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같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023153-2611 그리고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이어서 종목 상담도 가능합니다. 또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장 이슈들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코로나19 여파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니까요. 이렇게 OTT 사업자 간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왓챠, 카카오TV 이런 것들이 좀 대표적인데요. 여기에서 진짜 수혜를 받는 것들이 OTT 사업자가 아니라 콘텐츠 공급자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콘텐츠 쪽으로도 또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앞으로 이 향방 어떻게 될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네, 말씀하셨듯이 이 넷플릭스, 월트 디즈니, 그리고 AT&T 같은 이 OTT 관련한 그 어떤 회사들 같은 경우가 글로벌적으로 이제 경쟁이 굉장히 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작 업체들, 그 영상 컨텐츠를 제작하는 우리나라 업체들한테는 당연히 수혜가 되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이제 12월부터 그리고 1월 달까지 본다고 하더라도 이 관련 기업들이 일반 시장 수익률을 크게 넘는 그런 모습을 좀 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인기 드라마죠. 시그널과 킹덤 등을 제작한 드라마 제작사인 에이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새 무려 80%까지 급증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지금 시가총액까지도 4천억을 훌쩍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올 하반기죠. 이 방영을 앞둔 이 지리산이 이 회사에 대한 실적 기대를 높이면서 주가를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에이스토리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반도와 무빙 등을 제작한 유 같은 경우에도 올 들어 주가에 대한 상승폭이 크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OTT 쪽에서의 관련 제작 업체들의 수혜는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근본적인 걸 본다면은 역시 코로나19 영향이 좀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19가 이 OTT 보급을 가속시키는 촉매제로 좀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소비자들의 오프라인 활동이
이 감소가 되면서 이 온라인 콘텐츠 소비가 늘고 있는데 추세를 본다고 하더라도 작년 상반기 이 OTT 플랫폼의 폭발적인 가입자 성장이 눈에 띄게 나타났는데요. 이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작년 1분기 그리고 2분기에만 본다고 하더라도 각각 1,577만 명, 1,009만 명의 가입자 순증을 기록하면서 2019년에 분기 평균이 한 700만 명을 본다고 한다면 훨씬 더 올라가는 수치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이 OTT 쪽에서의 관련된 상승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중국의 OTT향 판매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한한령 이후에 중국에서 여전히 한국 영상 콘텐츠의 상향은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중국의 OTT 기업들은 아시아 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이 한국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좀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치, 텐센트 같은 중국의 주요 기업들이 한국 콘텐츠 구매와 전략적 투자를 진행하면서 향후에도 콘텐츠 공급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렇기 때문에 관련주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좀 가져야 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최근에는 좀 다른 OTT 관련 주들이 다른 좀 포맷으로 좀 가고 있는데 이 웹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태원 클라스, 스위트홈, 경이로운 수군 다 웹툰 원작으로 한 드라마가 최근 인기를 끌면서 이 웹툰 관련된 어떤 자회사를 보유하거나 그런 기업들에 대한 상승세가 높은데요.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도 급등하는 모습을 최근에 좀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대원 미디어와 DNC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이 어떤 웹툰 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판매나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 상태도 이 긍정적인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가장 큰 수혜주 탑픽 종목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4분기 영업이익은 100억을 넘는 흑자 전환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 시장 컨센서스는 소폭 하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 4분기에는 연말 시즌에 따른 어떤 통상이 좀 감소하고, 전분기에 깜짝 발생한 중국향 라이브러리 판매가 발생하진 않지만, 아시겠지만 스위트홈입니다.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 넷플릭스 글로벌 드라마 탑 순위에 오른 이 스위트홈의 시적 반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4분기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후에도 어떤 팬성을 바탕으로 한 이 시적 안정성에 대한 사업 구조는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디즈니 플러스, 또 애플 TV 플러스 같은 전 세계 OTT 기업들이 국내 진출이 활발히 되고 있고, 또 웨이브와 티빙 같은 이 국내 플랫폼 공급자 확장이 동반되면서 이 K 콘텐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다변화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목표 주가를 스튜디오 드래곤은 12만 5천 원까지 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최근 현재 주가에서도 매수할 만한 타이밍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미 콘텐츠 관련주들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스튜디오 드래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좀 더 관심 있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 객장 상황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객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수급적으로는 뚜렷한 수급 방향성은 좀 부재한 모습인데요. 일단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 코스피 시장에선 매수세를 보이는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선 좀 매도세를 보이는 모습이 좀 특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네이버, LG 디스플레이, LG 전자 등으로의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엔 비치로테크, 인텍플러스, 셀리버리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 오늘 양시장 모두 좀 매도세를 보이는 상황이었지만 일단 오후 들어서 코스피 시장에서는 소폭 순매수하는 흐름으로 바뀌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관은 코스피 시장에서 현대글로비스, 기아차, LG전자 우선주로에 대한 매수세를, 코스닥 시장에선 세트랙I, 그리고 BH,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후장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 쪽에서 사준다는 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장 한마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시장 한마디 LG그룹주 기대감으로 좀 정해봤습니다. 오늘 여러 종목들 좀 강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LG그룹주들의 강세, 아무래도 시장 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최근 주가도 좋았지만 이 LG전자를 비롯해서 LG디스플레이 등 이 그룹주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하루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LG그룹에 있어서 이 시장의 시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배경에는 단연 이 전기차 관련 사업을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얼마 전 이 LG전자와 이 마그나와의 합작법인 설립 소식이 좀 전해진 이후에 이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전일이었죠. 이 LG전자의 이 스마트폰 사업 철수 가능성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면서 일단 이에 따른 사업 재편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되고 있는 점 등 이 LG그룹을 둘러싼 긍정적인 요인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거기에 최근 애플카 관련 이슈도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좀 뜨거운 이슈로 좀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이 애플카를 비롯해서 이 글로벌 전기차 관련 사업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이 LG전자 등 이런 LG전자라든가 기타 LG 그룹사들은 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른 대표적인 수혜 그룹으로 꼽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LG 그룹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계속 유입될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요인들이 반영이 되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주 LG 그리고 LG전자, LG디스플레이 등 이 그룹주 전반적 강세가 이러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렇게 대형 그룹주들 중심으로 해서 상승세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오늘 LG도 눈에 띄기는 합니다. 오늘장 한마디 LG그룹주 기대감으로 정리를 해주셨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이 시각 객장 알아봤고요. 이 시각 종목 핫3 알아보겠습니다. 이용석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각 종목 핫3 이용석입니다. 이 시각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과 섹터들이 주목받고 있는지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은 LG디스플레이, 현대글로비스, 대한해운입니다. 먼저 LG디스플레이입니다. 네, 현재 9.88% 상승한 23,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이거래를 연속 들어오면서 LG디스플레이 신고가도 경신을 했습니다. 오늘 LG글롭의 모바일 산업 매각설과 더불어서 4분기 실적 개선 전망 때문에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LG전자의 모바일 사업부는 23분기 연속 영업 적자를 이어오고 있으며 지난해 말까지 누적 영업 적자는 5조 원 규모인데요. 최근 열린 온라인 CES 2021에서 롤러블로 외신의 호평까지 받았지만 롤러블만으로는 누적 적자 5조 원 규모의 모바일 산업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재계에서는 앞으로 LG가 기존의 휴대폰 대신 전장과 인공지능, 자동차 배터리 사업 분야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속에 온라인 학습과 재택근무 확대로 TV와 모니터, 노트북 등의 수요가 늘어 지난 4분기 매출액이 26조 4,450억 원, 영업이익 1조 1,83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매출액은 10% 늘고 영업이익은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LG디스플레이 살펴봤고요. 다음은 현대글로비스입니다. 현대글로비스 현재 14.10% 상승한 21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 신사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에 오늘 상승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최근 애플이 현대차에 애플카 협력을 제안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가파르게 상승했었는데요. 이후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가 오늘 다시 상승세 보입니다. 오늘 상승은 전기차 배터리 리스와 수소물류 등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한 증권사에선 지금 투자 심리는 물류 본업의 성장보다 신사업 모멘텀을 더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현대차 그룹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글로비스의 미래 사업 확대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지난 2001년에 설립된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의 물류업체로 물류와 자동차 부품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 살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대한해운입니다. 대한해운 현재 3.48% 상승한 3,41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해운 섹터 가파른 상승세 보였는데요. 벌크선 운임이 치솟으면서 대한해운의 주가도 가파른 상승세 보였습니다. 벌크선 운임이 오른다는 것은 이 원자재 수요가 치솟고 있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중국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벌크선 운임지수인 발틱 운임지수는 전날 1,740포인트를 기록했으며 한 달 전인 1,325포인트보다 31% 넘게 올랐습니다. 대한해운은 국내 벌크선사 중 한 곳인데요. 이 벌크선은 철광석과 석탄, 곡물 등의 원자재를 실어 나르는 선박입니다. 대한해운의 주가 상승은 벌크선 운임이 오르면서 실적이 개선될 거란 기대감에 오늘 상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운해운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스리였습니다. 네, 중국 시장의 흐름과 또 낙하채 종목까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차이나스타 클래스, 오늘도 하채기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의원입니다. 네, 이렇게 중국 증시를 우리가 배워보고 있는데 홍콩 지수도 요즘에 연일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본토의 자금들이 대거로 유입이 되면서 이렇게 연일 상승부를 켜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이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동향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오늘 오전장에 상해 종합지수가 좀 19가를 갱신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지금 오후장이 다시 시작되면서 3,636.24%까지 해서 다시 좀 갱신을 하는 흐름인데 일단 영국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리포트 나온 거 다 아실 거예요. 2028년이 되면은 중국이 세계 1위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듯이 지금 현재 중국의 주가 위치에서는 중국이 세계 1위가 될 수가 없죠. 추후에 2023년에 맞춰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중국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2028년도에 주가가 어느 정도 시장이 많이 올라가 있어야지만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것은 주식시장은 선행을 하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중국 시장에 맞춰가지고 투자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마 대한민국 방송국 중에 특히 이제 증권 방송 중에서 중국 시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시장이라든가 종목을 다루고 있는 방송에 서울경제밖에 없을 거예요. 그것도 제가 직접 다루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이 산업 생산이라든가 각종 지표들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 세계 그 자금들이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상해로 또 홍콩으로 지금 유입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이제 중국 시장에서도 민민은행 쪽에서 약 2,500억 위안 정도의 규모에 있어서의 유동성 공급이 좀 됐고 또 전날에도 약 2,800억 위안 정도의 좀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서 어제 오늘 좀 시장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는 거고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그 펀드 이야기를 말씀드렸었죠. 그러면서 이제 흥업증권을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는데 중국 총 430개의 펀드가 약 한 400억 위안이 넘는 수준에 있어서 대규모 이익을 좀 배당을 좀 하고 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쪽으로의 펀드가 상당히 지금 많이 유입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1개월 동안에 1,300억 위안 정도가 유입이 됐고 그다음에 2개월 동안에 평균 수익률이 한 16%에 달하면서 북미 펀드의 4배 정도 이상의 수익률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중국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지금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중국 상무부에서 어제 이제 발표가 나왔었죠. 지난해 외국인들의 직접 투자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전년 대비해서 6.2% 좀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금액으로는 약 한 170 정도 되는데 그만큼 미중 간의 대립하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는 미중 간의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뒤쪽에서는 외국인의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도 지금 외국인 쪽에서의 중국 쪽에 약 한 34억 정도 순매수가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11거래일 연속해서 지금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봐도 제가 여러분들께 분봉을 보고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 방송할 때마다 이렇게 찍어놨던 이 자리들 보시면은 이 저점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눌림목 있는 종목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었고 얼봉을 좀 봤을 때도 5천 여기죠. 2015년도에 세웠던 5,178%까지도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열려 있다는 말씀드렸고, 이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때 방송에서 하다가 4천 가고 하다가 5천 갈 수 있는 게 중국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중국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중국 시장에 대한 관심을 언급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또 관심 있는 종목들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뭐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께 구주통이라는 종목을 한번 이제 소개해 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제약업체 부분에서도 전자상거래 진행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렸고 대형 업체 되나 했는데 오늘 뭐 장중 고점을 했을 때 8.48%에 좀 수익이 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이제 목표가까지는 한번 계속해서 보자. 제가 말씀드렸던 건 19.98 이하까지이기 때문에 그 목표가까지 한번 계속해서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종목은 안이산흥 제지가 되는데 이걸 또 다르게 또 이름을 좀 부르는 데가 산흥국제라고도 바로 부릅니다. 그래서 코드 번호 600567로 좀 외워두셔가지고 확인하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99년도에 안위에서 설립된 회사로서 뭐 최대 고장지를 생산하고 있는 대형 제지용 기업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뭐 가전이라든가 방직, 뭐 의약품, 뭐 전자, 과일, 뭐 식음료, 그리고 종이 박스, 신문지, 뭐 골판지 박스 등 다양한 이 종이 포장재들을 박스들을 생산하고 판매까지 하고 있다. 지난번에 이제 중국 쪽에서 뭐 제지 가격 상승 또는 뭐 플라스틱 금지령이 내려지면서 국내 제지 관련된 종목들 지금 올라왔었는데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퍼프 가격이 상승하면서 조경 가격이 상승한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골판지라든가 골판지 박스 또 이런 종이 박스를 만드는 회사들이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지금 중국 시장 내에서도 좀 판단을 좀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서 역사상 가장 엄격한 플라스틱 금지령이 좀 시행이 되면서 대형 마트라든가 뭐 체인 슈퍼에서도 비닐봉지가 판매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는 4분기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종이 판매량이 163만 톤이 좀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28% 증가하는 부분, 전분기 대비해서도 13% 좀 증가했고요. 12월에는 또 박스용 골판지를 봤을 때 그 58.9만 ton이 좀 증가를 해가지고 전년 동월 대비해 43% 증가했고 전월 대비해도 20%가 좀 증가하다 보니까 그래서 21년도에도 판매량이 약 한 10% 정도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실적도 좋은 결과가 좀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단위로의 그 실적을 좀 봐도 매출액이 계속해서 지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 있다. 자, 보시면은 작년에 이제 24 앞 기획자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년도에 올해입니다. 29. 그다음에 22년도에가 32가 되면서 계속해서 매출액이 성장하는 그런 부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조금 박스권의 좀 바닥에서 좀 갇혀져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년 2월 4일에 저점을 좀 찍고 나서 박스권을 계속해서 좀 형성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뭐 실적이 좋아지는 이렇게 종목들은 반드시 또 박스권을 탈출하면서 이쪽으로 상방으로 돌리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실적을 좀 기대하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현재까지 3.190 이하이 되겠는데 살짝 분봉을 봤을 때 조금 내려왔을 때 여기죠 3.150 이하 정도에서의 매수 가격을 한번 잡아보시면 될 것 같다. 우리나라 가격으로 원화로 이제 환산하면 536원이 되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박스권을 이제 더 올라가는 이 부분까지 해서 3.520 이하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가격으로 말씀드리면 599원, 손절은 3.02 이하로 해서 우리나라 가격으로 514원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 소개해주신 종목은 산흥국제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소개해주셨던 구주통이 8.4%나 상승을 했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 중국 증시에 대해서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 검색하셔서 입장하시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채기 의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환율 동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함지한 전문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각 환율 동향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내 임기 시작에 따른 추가 부양책 기대감에 힘입어서 뉴욕 증시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1,100원대 하향 진입 이후에 90원대 후반대를 중심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NDF 시장 환율을 반영해서 전일 대비 1.3원 하락한 1,099원에 개장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가 최고치를 갱신하는 따른 달러와는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1호와 약세에 따른 하단 지지력을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은 이를 반영하면서 소폭 하락 개장한 모습입니다. 개장한 이후에 원달러 환율은 1,100원대를 터치하기도 했으나 지속적으로 나오는 내고 물량과
국내 증시 강세에 따른 흐름에 연동되면서 제한된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90원대 후반대를 중심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신규 대통령이 취임한 데 따른 낙관적인 심리로 주요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 특별히 새로운 언급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그는 미국의 통합과 국제사회에서 동맹의 복원 등을 새 정부의 가치로 언급했습니다. 또한 바이든의 첫 행정명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억제를 위해서 100일 동안 마스크 착용을 촉구하는 내용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최근 100일간 1억 명에게 백신을 접종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 취임한 이후에 향후 미국의 경기 부양 기대가 커지는 등 위험선호 심리가 다시 살아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일 현지 시간 취임 연설에서 새로운 경제 정책에 대한 언급보다는 국정 운영의 가치를 주로 강조했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 1조 9천억 달러에 달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안을 공개하면서 당장 행동에 나서야 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는 다음 달 2차 부양책도 추가적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언급한 만큼 새 정부 초기에 리스크 온 분위기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바이든이 취임할 때 혹시나 모를 시위나 폭력 사태에 대한 우려와 불확실성이 있었지만 새 정부로 별탈 없이 권력이 이양되면서 전반적인 위험 선호 심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시장에 리스크온 분위기가 확실히 살아나게 되는 근거 중 하나는 미국 증시가 오르는 대로 미국 국채 금리 또한 같이 동반 상승하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조금 덜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여겨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반영한 달러 지수는 지난해 6월 98선에서 올해 초 9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반년 동안 달러화 가치가 10% 가까이 폭락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달러화 하락 추세는 최근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간 급락에 대한 되돌림과 테이퍼링 우려가 증폭되면서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한 데 그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속적인 부양 의지에 따른 달러 약세 분위기와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의 달러화의 불간섭주의를 내비친 데 따른 시장의 방향성이 불명확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양책의 필요성 증대에 의한 달러 약세 흐름이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서 시장 또한 숏 위주의 플레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관세청에서 발표한 1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국내 수출은 반도체나 승용차 등의 호조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뉴욕 증시 강세에 힘입어서 3,130대를 탈환하면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에서 662억 정도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1,376억 정도의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 인민은행은 달러 위안 거래 기준 환율을 전 거래일 대비 0.22% 절상한 6.4696 위안으로 고시했습니다. 오후에 원달러 환율은 1,100원대 상단 제약에 따른 하단이 막힌 가운데 증시 호조와 부양책 기대감에 따른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면서 약세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요인 또한 조금씩 제기되고 있으며 하단에 대기 중인 매수 수요 또한 아직 유효함에 따라서 큰 폭의 하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방향성을 명확하게 짚어주셨네요. 일단은 지금 달러 약세 쪽으로 방향이 기울어지고 있다는 사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 환율의 함지한 전문위원이었고요.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취임 연설에서 어떤 내용들을 강조를 했었고 또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먼저 들어볼게요.
제가 볼 때는 이번 연설 같은 경우에는 뭐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해소 부분을 중점적으로 연설을 했는데요. 뭐 통합된 대통령 그리고 미국인이 모두 단결하고 백인 우월주의를 무찌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거와 관련된 중산층을 다시 세우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 추진되는데요. 모든 경제 정책의 우선은 개인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현금을 많이 지급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또한 의료보험 혜택을 모든 미국인들이 누릴 수 있게 이런 정책도 펼치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국제사회의 동맹관계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대중국 또 대북한과 관련해서는 권위주의 체제가 변화할 때까지 상당한 치명적인 압박을 국제적으로 동맹국들과 공동으로 발휘하겠다는 겁니다. 바이든이 앞으로 내놓은 대중국 정책과 관련해서는 총정 에너지, 전자 양자 컴퓨터, AI, 안 극복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중국에 절대 뒤처지지 않겠다는 거고요. 또 환경이나 IT 부분에서는 국제 표준을 미국이 정하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이 이에 반발을 할 경우에는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GDP의 세계 절반을 차지하는 이런 경제 제재를 통해서 중국 제재를 무산시키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바이든 같은 경우는 정의나 예절, 윤리, 종교에 대한 가치관을 이번에 밝혔던 만큼 바이든의 앞으로 국정 운영의 핵심은 정의와 더 나은 부흥의 실현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핵심적인 단어들을 들어보면요. 트럼프 대통령과 분명히 다르지만 또 중국의 입장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취임 직후부터는 그동안의 트럼프 대통령의 흔적들을 좀 지우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게 될까요? 네, 대통령령에 의해서 집행될 가능성이 큰데요. 아무래도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의 집행 권한에 따라서 실시가 되는 만큼 의회 승인이 필요 없는 부분도 먼저 실시가 될 것입니다. 바이든 같은 경우는 자신이 임명한 고위 관료들에게 취임 열흘간의 정책 운영 대상을 정리한 메모를 직접 전달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경제, 기후변화, 인종 4가지 분야의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실시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21일 이후부터는 정부 조달에서 미국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바이 아메리칸 정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지고요. 학자금 대출 연장이라든지 저소득 여성에 대한 의료보험 가입 확대, 그리고 중소형차의 100% 전기 자동차화, 그리고 해상풍력 발전을 배증하는 프로젝트에 서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시장이 우려하는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법인세 인상, 독점금지법의 부활과 같은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뒤로 밀릴 가능성이 큰데요. 이 때문에 벌써 미국에서는 S&P 500 지수라든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강하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바이든의 경제정책이 내수 관련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라든지 부동산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특히 러셀 중형주 지수의 예상 순이익을 보면은 작년 대비 올해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 증가하고요. 또 작년 대비 내년 22년까지 보면 72%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는 S&P 500을 크게 상회한다는 규모에서 앞으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보다는 중형주 중심의 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내수 위주의 경제 회복을 추진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미국의 지금 고용 동향도 좋지는 않습니다. 이제 7개월 만에 감소세로 고용이 감소가 됐는데요. 이 경기 부양책을 좀 실현을 할 만큼 어떤 경제 정책이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성장률 회복세를 보여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바이든이 준비하고 있는 종합 경기 부양책에는 1차, 2차, 3차로 나눠서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선 1차적으로는 1조 9천억 달러의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1조 달러에 달하는 가계 지원 정책인데요. 1인당 최대 1,400달러의 현금 지급 외에도 실업보험 급여를 400달러로 증액시키고요. 이런 특례 조치를 9월까지 연장시키는 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억 명에 대한 백신 접종을 위해서 1,600억 달러를 투자하게 되고요. 또 재정난을 겪고 있는 주정부라든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한 4천억 달러의 지원을 해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추가 경기 부양책이 실시된다면 올해 미국의 성장률은 6.6%까지 높아지게 되고요. 실업률은 4.5%까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계 경제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이렇게 금액으로 보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인데 이게 바로 이렇게 실현이 될 수 있을지, 과연 바이드노믹스가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경제 대책과 관련된 최종 결정권은 의회가 갖고 있는데요. 상원에서 법안이 가결이 되기 위해서는 60표 이상이 필요합니다. 공화당 의원 10명 정도가 찬성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문제는 공화당 내 그 재정 보수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퍼주기식 정책을 계속 쓰면은 나쁜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물가 상승 그리고 달러 약세를 초래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도 갑작스럽게 2배를 올리면 시급 15달러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커다란 타격을 받게 되고요. 또 소매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인상분과 관련된 가격을 상품에 전가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3월 이후에 4차례에 걸쳐서 총 4조 달러가 지출됐는데요. 이번에 1조 9천억 달러까지 합치면은 약 6조 달러 규모이기 때문에 미국 GDP의 한 3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경기 부양책이 계획안대로 실현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래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하에 1조 달러 전후까지 경기 부양책이 그 규모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직은 진짜 실현되기까지 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기대를 하는 건 이 부분일 것 같아요. 과연 우리나라 수출이 어느 정도 나아질 수 있을 것이냐, 바이드노믹스가 이런 부분까지 가져올 수 있을지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리 경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바이든의 그 대중국 정책, 그리고 경기 부양책, 그리고 그린 인프라라든지 기후변화 대책이 자동차 규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바이든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가 발동했던 중국 관련 44개 기업에 대한 투자 금지 조치, 또 반도체 거래 금지뿐만 아니라 중국 외배 거래 금지는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그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 관련주 이뿐만 아니라 5G와 관련된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미국이 지난 12월 달에 그 9천억 달러의 경제 대책에 1인당 600달러의 현금 지급이 포함이 됐는데요. 이번에도 다시 1인당 1,400달러의 현금이 지급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질 GDP와 실질 수익 금액 간의 상관관계는 1, 그러니까 매우 똑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강한 0.985 정도가 나왔고요. 개인 소비와 실질 금액은 상관관계가 0.98 정도가 됩니다.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1%의 실질 소득이 늘어나면 실질 수익 금액은 1.66%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미 수출이 크게 일반 그 소비재를 비롯해서 내구재 쪽에 크게 증가 가능성이 크고요. 또 성장률이 1%포인트 정도만 미국이 높아진다면 우리나라 실질 수출도 2%가 증가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대미와 관련된 수출 경기 민감주들도 관심이 대상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좀 기대를 해보게 되는 대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서 대형 IT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긴장을 좀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분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현실화될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미 그 현실화되는 길로 지금 걷고 있는데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이라는 가파에 대한 규제가 이제 본격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당장 하원 사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발표를 한 상태고요. 법무부도 디지털 플랫폼들에 대한 독점 금지법으로 현재 고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998년부터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이 500개 이상의 기업을 인수했는데요. 이 인수가
시장의 경쟁을 약화시키고 또 자신들의 지배력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결론이 지금 나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그 민주당의 대선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좌파의 대표적인 인사죠.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렌 같은 경우에는 가파를 해체하고 그리고 대규모 구조 개혁을 지금 주장하고 있고요. 또 바이든 정권 인수팀에서도 독점 금지법을 강화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가파를 비롯해서 대형 IT 지수 같은 경우에는 증세 논란 속에서도 주가 하락 압력을 좀 받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4분기 실적 발표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주가 상승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지 이미 선반영됐다는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팩트셋에 따르면 현재 S&P 500 지수의 주가 수익 비율은 22.5배입니다. 2000년 IT 버블이 터지기 직전에 24.4배 거의 육박한 상황까지 들어갔는데요. 이제 증세로 인해서 IT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 실적 악화를 고려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언제 주가 조정이 찾아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제 그 바이든 같은 경우는 대규모 경기 부양으로 해서 그 추가적인 국채 발행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 50년물짜리 국채도 발행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나쁜 금리 상승, 나쁜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달러 약세가 불가피하게 되고요. 이렇기 때문에 해외 투자 감소,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2008년도 국제금융위기와 이번에 코로나 위기 이후에 주가를 상대에 비교해 보면 매우 유사한 주가 흐름을 보여왔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S&P 500 지수를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는 주가 조정이 거의 국제금융 위기 때와 비슷하게 상당히 높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에 주가 조정이 곧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주가의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 이 부분 좀 유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반도체 이제 납품 이익이기 때문에 이게 생산 차질에도 또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량 확대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들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요? 네, 현재 그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SMRC를 비롯해서 중국 반도체 기업의 규제가 상당히 계속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때문에 공급 부족 현상은 앞으로 1년 이상 지속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현재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제품들에 들어가는 고기능 고속 또 대용량의 반도체가 전혀 지금 부족한 상황으로 있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매출이 10개월 연속 지금 플러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애플의 참여로 자동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부족 현상을 앞으로도 겪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도요타, 폭스바겐, 포드와 같은 다국적 기업들의 그 생산 라인 차질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 이렇게 보면은 자동차 반도체 증산을 위해서 반도체 회사들이 이 생산 라인을 전환하는 데는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정도 걸리지만 장비 교체가 길어질 수도 있고요. 교육 문제, 품질 관리에도 장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완성차 같은 경우는 올해 10% 감산이 불가피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반도체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8.4% 증가 4,694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반도체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올해 추가적인 상승은 좀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제 세계 경제도 또 새로운 국면을 접어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도너 리포트로 이어집니다. 네, 포트폴리오 고민 덜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도너 리포트 오늘도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운영 원칙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도너리포트 운영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2종목만 공개 변경합니다.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이고 게릴라성으로 또 한 요일에 공개가 되죠. 종목 공개 시에는 방송에서 2종목을 먼저 소개해드리고요. 그중에서 편입될 종목 한 가지는 방송 후 3시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에서 공개합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도너리포트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총 누적 수익률 313%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비케어부터 동아화성까지 보실 수 있고요. 다음 국제약품부터 휴마시스까지도 10% 안팎의 수익률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첼시스부터 오텍까지도 18%까지 많게는 기록을 했었고요. 다음 종목들도 모두 12% 이상의 수익률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포트에서 제외된 종목들도 있지만요. 수익률 9.2%나 됐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15% 가까이 수익 내줬었네요. 영화금속이 22.7% 기록했고요. MS 오토텍이 15% 수익 내줬습니다. 아이큐어가 15.1%, 한농화성이 9.9% 기록을 했었죠. 써니전자 다시 한번 9.3% 총 3번 접근했었습니다. 최근에 흐름이 너무 좋은 NEW도 12%, 삼알미늄도 46.6%, 로보스타가 10.5% 달성을 해줬습니다. 인선 ENT가 9.1%고요. 벽산이 13.1%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총 누적 수익률을 313%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트 보겠습니다. 오늘 덱스터가 12.9%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셀도 7.8% 수익 구간이고요. 메디포스트가 1.1%, 웹젠이 3.3%, 에이텍티안이 7.7% 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세가 나오는 종목들은 진짜 급등을 하는 종목들이더라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언젠가 급등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얼른 AS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도와주시죠. 네, 오늘 도너리포트 진단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 현재 어저께 시가 상승 출발하고 바로 위로 쏴준다면 시세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했는데 오늘 거래량 절반으로 죽이면서 도지 형태의 눌림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저점 매수로 단기로 보고 공략도 가능한 위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루 이틀 정도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내일이 또 금요일이다 보니까 주봉을 좀 관리하는 측면에서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아침 시가부터 상승해서 오늘 고점 돌파하고 거래량이 좀 붙어준다 하면 뭐 45,0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시세가 강하게 터질 것 같고요. 그러지 않다 하면 단봉으로 오늘처럼 거래량, 오늘보다 거래량 더 죽으면서 단봉으로 짧게 조정받는 그런 캔들이 하나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음 주쯤에 움직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덱스터인데요. 덱스터 역시 지금 어저께 시세 분출 이후에 오늘 도지 형태의 거래량 죽이면서 눌림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역시나 내일 한번 기대해 볼 만하고요. 뭐 하루 정도 더 쉰다고 해도 충분히 시세가 더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방향성 이제 위로 잡아놓고 돌파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박스권 흐름을 이어오다가 이번에 이제 돌파를 했으니까 이 박스권 폭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좀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충분히 더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이어갈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시장도 흐름 나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계속 상승 흐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웹젠 이야기 드렸던 21선 부근 지지받고 반등 흐름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중심 가격대가 한 39,000원 정도 부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이 하락했던 폭의 중심 가격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반등 나와주고 다시 한번 눌림 만들어주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제 대선 테마주인 이재명 관련주인 에이텍티엔인데요. 지금 보시면 추세대 하단에서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한 이틀 전에 매수 관점으로 볼만한 위치라고 말씀드렸는데 추세 전환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5일선 위로 주가가 안착해준다면 ATEC-TN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추세대 상단까지 올라가는 그림이 이어질 가능성 높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한번 지켜보시고요. 위에 상단 추세 저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 추세 저항까지는 올라가는 그림이 만들어질 가능성 높다. 그래서 29,000원까지 상승 흐름 이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니까 참고하시고요. 러셀입니다. 마지막 종목인 러셀인데 어저께 이제 음봉으로 전고점 돌파하는 위치에서 거래량 죽이면서 모습이 굉장히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시가 상승하면서 어제 이야기 드렸던 대로 시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목표가가 이제 3,600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3,500원에서 오늘 좀 대량으로 물량이 좀 출회를 했어요. 그런데 뭐 전체적으로 일봉상의 거래량을 봐서는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그 정도의 거래량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내일쯤 아니면 모레쯤 해서 신고가 넘어서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종목입니다. 네, 이렇게 현재 포트에 담긴 종목들 AS 받아봤습니다. 여러분들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요.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이렇게 검색하시고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주연 의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마감인박 60분의 승부에서는요. 두 분의 전문위원님이 여러분들의 상담 도와주십니다. 박원재 전문위원님, 정재훈 전문위원님 출연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